안녕하세요. 채널의 김원중 기자입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유튜브 영상 그리고 뉴스 보도 등으로 이제는 이름이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채널에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바이러스가 뭔지, 왜 빠른 시간 내 백신을 못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러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숙주에 의존하는 숙주가 있어야만 증식할 수 있는 감염성이 있는 유기체입니다. 바이러스가 감염 가능한 숙주는 사람, 각종 동물과 식물, 그리고 심지어는 세균도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인데요. 사람과 같은 생물이나 세균에 비해 최소한의 유전 정보와 기능 단백질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증식을 위해서는 숙주의 단백질과 대사 기작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손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특히 바이러스는 RNA를 유전체로 가진 유기체가 존재하며 유전자의 변이가 용이해서 최근 유행하는 감염병의 원인체는 RNA 바이러스들입니다. 예를 들어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모두 RNA를 유전체로 가진 바이러스입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바이러스마다 다른 걸까요?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마다 다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자연계, 공기, 물, 음식, 토양, 바다, 심지어는 남극과 북극 같은 극지방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곳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는 특징에 따라 감염 경로를 다르게 숙주와 숙주로 옮겨 다닙니다. 우리 신체를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감염 경로로는 코를 통한 호흡기 감염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나 홍역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예인 거죠. 또한 노로바이러스와 간염 A형 바이러스 경우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위장관으로 감염될 수 있으며 간염 B형, C형 바이러스와 에이즈 바이러스는 수혈을 통해 혈액으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통해 감염될 수도 있는데요. 에이즈 바이러스, 파필로마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임산부에서 태아로도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으며 지카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위해 벡터라는 운반체, 즉 매개체를 통해 전염될 수 있는데 대표적 감염 매개체로는 공기, 모기, 조류, 돼지, 쥐 같은 동물이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들 정복할 수 없는 걸까요? RNA를 유전체로 가진 바이러스는 유전자 변이가 쉽게 일어납니다. DNA 복제와 다르게 중합 요소의 수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유전자의 변이가 쉽게 일어나는 것인 거죠. 따라서 만능 항바이러스제 개발이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그 유전자의 변이가 어디서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차세대 항바이러스제 개발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변이는 숙주 바이러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항상 항바이러스제 개발보다 한 발짝 빠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완전히 정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항할 수 있는 바이러스 진화와 변이에 대한 연구, 표적 물질의 탐구, 바이러스 숙주에 대한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머신러닝을 통해 AI를 이용한다면 효과적인 항바이러스 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발병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발병 원인을 잡아냈다고 하는데 백신이 나오기까지 3개월 또는 6개월 걸린다고 보도가 된 바 있죠. 발병 원인을 알면 백신을 빨리 만들어낼 수 없는 걸까요? 혹자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많은 백신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개월 안에 개발 가능하다. 개발까지 했다. 여러 기사 매체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러스 전문가 교수님께 자문 얻은 결과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저에게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백신을 30년 가까이 연구해 오고 있는 상식에 너무 맞지 않고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서 간단히 아는 상식선에서 가장 신속히 백신을 개발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정하고 내용을 정리해봤다고 합니다. 기존의 백신 개발은 보통 약 10년이 소요됩니다. 후보 물질 발굴부터 소동물 실험, 공정 개발, GMP 생산, 독성 시험 등 임상 전까지 보통 3년의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임상 시험의 기간, 비용 등 백신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5년 이상 소요된다고도 합니다. 최근에 국가의 전폭적 지원과 FDA 협조로 아주 빠른 전략을 통해 6개월 안에 임상 1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미국 FDA는 DNA 백신 등 안정성이 검증된 기술에 한해
독성 테스트를 면제해 주기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일상은 보통 20명 정도라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 특히 효능을 봐야 하는 3상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거죠. 보통 백신 개발 완료라고 하면은 3상까지 해야 합니다. 단 최근 미국, 유럽에서 승인된 에볼라 백신은 임상 이상까지 하고 비축하고 있다가 발발한 지역에서 링 백시네이션이라는 개념으로 3상 겸해서 100% 가까운 효능을 보여서 승인이 된 것이지요. 즉 이상까지만 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요즘 이런 방법으로 메르스, 라사, 나파 등 많은 백신 개발이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이상까지 하고 비축하고 발생 시 3상 겸해서 투여하고 이렇게 이상까지 개발함에 있어 관계기관의 적극 협조가 있다면 백신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몇 플랫폼을 이용한 백신은 1, 2년 안에 비상시 사용이 가능한 백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 소규모로. 이렇게 저에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매체에서 이런 바이러스들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음 바이러스를 예측하기 힘든 걸까요? 다양한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아웃브레이크에서 나타나지만 언제 또 나타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고요. 기존에 아웃브레이크 되었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책을 준비하고 그에 대한 변종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대응책과 예방책들이 다음 유행할 바이러스에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를 해야 됩니다. 기침할 땐 손이 아닌 옷소매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험한 지역에 방문한 경력이 있으면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려야 되며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야 하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